특별한 손님 한 분 모시고 이 신영복 선생님에 관한 이야기 또 요즘에 우리 사회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신영복 선생님의 제자 가운데 한 분입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방송인 김재동 씨를 오늘 특별히 스튜디오에 초대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접 수업을 들으셨죠? 네, 쌤 수업, 고전 수업 들었어요. 네, 저 학점은 잘 나왔어요? 학점 쌤께서 잘 안 주셨어요. 잘 안 주셨는데 수업은 열심히 들어갔습니까? 쌤은 저 잘 봐주셨어요. 수업 열심히 들어갔다기보다 수업에 들어간 학생들을 술 열심히 사줬어요. 벌써 1년 됐습니다. 네, 돌아가신 지. 네, 선생님이 지금 계시면 네, 요즘에 이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그리고 대통령 탄핵 그리고 광화문 촛불 혁명 이런 모습을 보시고 네.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선생님 거의 남의 탓하시는 거 제가 음.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누굴 원망하거나 비판하거나 공격하거나 이런 말씀 거의 네, 안 하시죠? 네, 네, 음. 거의 안 하셨어요. 아니, 선생님은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렇게 감히 잘 여쭤보지도 못하지만 예. 선생님 말씀 안 하세요? 그러면 다 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얘기 다 했잖아요. 네, 다 하셨잖아요. 똑같은 마음입니다. 네, 예. 늘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게 가장 큰 말씀으로 저는 되게 많이 기억이 남아요. 거리에서 사회를 보고 하면서 주로 만민 공동회식에 네. 이 자유 발언 네, 이렇게 뭐 나와서 하시고 네. 뭐 그때 이제 중간중간 추임새 넣고 분위기 만들고 이제 그런 역할을 주로 하시잖아요. 네. 깜짝깜짝 놀라지 않아요? 나와서 발언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엄청 재밌습니다. 재밌죠. 네, 엄청 재밌고 시인도 나오고요. 시인도 나오고 그다음에 어린이 그러니까 시인이 전문 시인이 아니고요. 네. 본인이 적어오신 거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앵콜을 요청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끔 그런 만민공동회를 보면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잘했나? 그러니까.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이렇게까지 사람들에게 마이크를 주지 않았나? 아, 말할 기회를 안 줬을 뿐이다. 네, 이렇게까지 사람들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았었구나. 음. 거기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른바 권한을 서로 뺏고 빼앗기기 위한 선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예정돼 있는 네, 이 시대 2017년 1월 대한민국이 시민들이 만든 열매를 시민들의 것으로 계속 키워가기 위한 첫 번째 과제는 뭐예요? 지금 만민공동회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예. 거거든요. 예. 만민공동회뿐만 아니라 촛불 집회에서도 첫 번째는 적어도 한반도 내에서의 대한민국의 주도권 회복. 북한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할 거냐, 아니면 대화를 할 거냐. 거기에 대한 주도권을 회복하자는 것이죠. 두 번째는 경제의 시민 주도권 회복인 것이죠. 예. 그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최저임금 10,000원, 그 다음에 재벌들에게만 집중되어져 있는 경제 정책들, 이런 것들이 시민들 위주로 경제 정책이 재편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세 번째가 정치에서의 시민 주도권 회복이 되겠죠. 예를 들면 헌법 40조에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헌헌법 정신에 의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거든요. 재헌헌법 정신으로 돌아가면 예를 들면 입법권은 국민에게 속하고 국회가 행한다. 이렇게 바뀌어야 국민이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고 국민 발안제 이런 네, 거. 네. 예.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그게 헌법 26조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청원권 같은 것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한반도 내 대한민국의 주도권 확보, 경제에서의 시민 주도권, 정치에서의 시민 주도권 이것이 지금 시민들이 만든 열매를 더 풍성하게 갖고 가는 길일 것이다. 이게 우리의 과제다. 네. 이런 말씀이고 점점 김재동 씨의 사회적 발언과 활동이 그러니까 정말 바람직한 의미의 소셜 테이너로서 확대돼 가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제 눈에 보기에 과거보다. 혹시 그러면 앞으로 내가 이 직업 방송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이게 혹시 장애가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같은 건 가져온 적 없습니까? 10년 정도 되면 내공이 조금 생깁니다. 이게 지금 10년 차거든요. 예. 10년 차거든요. 두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별로 두렵지 않아요. 네. 걱정해 주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두렵다 그러면 조금 염치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건 사실인데, 음. 그러니까 뭐 잘렸다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소리 소문 없이 잘린 사람들이 언론계, 그다음에 직장에서 많죠. 생계가 달려 있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YTN 해직 기자분들, 각종 언론의 해직 기자분들이 얼마나, 그런 분들에 비하면 저는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 없는 거죠.